네,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입니다. 일단 새로 개정된 청약 방식으로 또 어마어마한 청약 증거금이 몰렸고 그런 만큼 관심 가지는 분들도 좀 역대급 규모일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일단 상장을 앞뒀죠. 네, 맞습니다.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 18일 날에 코스피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.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선례가 된 사실 SK 바이오팜처럼 된다면 이 공모가인 6만 5천 원에서 이제 2배인 그 더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거에 이제 시초가에서 또 상한가를 한 번 더 맞게 되면 따상이라는 은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첫날에 16만 9천 원이 되고 또 다음 날까지 상한가를 맞게 되면 21만 9,700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번에 한 15만 원 정도 한 주 기준으로 벌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.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기대감에 의한 또는 상승을 했을 때의 모습이고 이게 만일 형만한 아우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도 주가 상황을 지켜보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도 짧게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번 청약에 몰린 자금이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. 또 규모가 규모인지라 이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? 일단은 64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증시에 머물게 된다면 굉장히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하지만 이게 여기서 실제 청약된 1조 5천억 원 물량은 상장 이후에 사실상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네. 나머지 환불된 청약 증거금 62조 원 같은 경우에도 은행 계좌에 있던 안전자금이 잠시 좀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머니 부부를 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. 또 최근에 사실 좀 그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자금이 계속해서 좀 증시에 머물지는 조금 어렵다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런 점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. 자금 성향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단기 상품 또는 저위험 상품에 일단 머물러 있다가 IPO 대여가 나오게 되면 이때 여기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. 네. 일단은 IPO 대여들이 연달아서 좀 예고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, 카카오뱅크, 또 크래프톤 등이 입성할 때마다 좀 뭉칫돈이 몰릴 전망입니다. 또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2,400억 원의 이상 자금이 몰리는 등 IPO 열풍이 다른 곳으로 좀 번지는 점도 충분히 긍정적입니다. 주변 자금도 요동을 쳤는데요.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3월 들어서 다소 좀 내리막길을 보이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청약을 기준으로 좀 급격히 늘어났고 또 신용거래용자 같은 경우에도 2월 말 이후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공모 청약을 기준으로 조금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. 그러네요. 사실 또 워낙 주목을 많이 받아오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또한 따라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뭉칫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좀 기대감과 관망세가 좀 엇갈리는데요. 네. SK증권 등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점 계좌 같은 경우에 좀 이벤트를 하는 그런 행사도 하긴 하는데 네.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공모 청약 이벤트를 했었지만 기대보다는 조금 자금 유입이 적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. 실제로 NH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대유 같은 주요 주관사는 이 빅히트 엔터 때 좀 상장 당시에 청약 증거금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네.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. 늘어나는 신규 계좌 수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넓히는 어떤 계획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. 또 청약 증거금 같은 경우에 많으면 이게 단기적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IPO 대여급을 좀 유치하는데 증권사들이 힘을 좀 쓰고 있습니다. 일단 18일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일 전후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주에 또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좀 1년간 진행된 공매도 금지가 이번에 다시 또 마지막 재연장을 하게 되는데요. 네. 일단 3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인데 이 한 달 반 이후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 종목의 공매도 금지는 풀리게 됩니다. 그런 점에서 증권사에서도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이미 예고된 사안이고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기간 동안 대비책을 좀 세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선물 옵션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해지 수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다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 예측이 좀 난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매도 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나온 다음 대안을 정하는 게 좋다라는 일단 의견이 많고요. 네. 일단
일단은 이 기간 동안에 당국이 내놓을 그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여러 이야기를 당국이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해당 방안이 뭐 투자가 될지 또는 해지 수단이 될지에 대해서 좀 이용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.